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오늘 아침 드디어 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네. 핵실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그 시기 또 배경 어디다 보세요? 이제 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11일 날 그 회의가 있었고 우리 시간으로 12일 날 발표가 되었었죠. 그것이 사실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미흡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북한에게는 지난번 제재안보다는 진전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유 400만 배럴 그리고 이제 정유 400만 배럴이 들어오던 것을 원유는 그대로 공급한다 하지만 정유된 그 정제품을 반으로 줄여서 200만 배럴을 이제 깎는다 이런 조치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지금 바로 추방 조치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새로운 비자를 낼 때는 유엔의 허락을 받는다. 따라서 굉장히 어떤 그 축소될 가능성이 지금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중요한 외화 수입원인데 이 인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 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이었고 그에 따라서 어제 쏘았던 오늘 아침에 쏜 미사일은 그런 유엔 안보리의 제재 기란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을 실천했고 또 이제 지난번에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했는데 괌이 3,400km예요. 북한에서부터. 3,400km인데 포위 사격을 하려면은 괌보다 멀리 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짧게 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2,700km를 날렸어요. 이번에는 3,700km를 날렸어요. 그래서 괌을 짧게 한 번은 길게 해서 나름대로 괌을 포위 사격하는 형상도 갖추어주고 이게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서는 괌이었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2,700km를 지난번에 8월 29일이었죠. 2,700km를 날렸을 때는 미국이 물론 그때도 레드라인을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어쨌든 핵실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크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 테지만 왜냐하면 괌을 일단 타격할 수 미국령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이번에는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반응을 좀 더 급하게끔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평양 순환공원에서 지난달 29일인가 화성 12형 또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언제든지 그 어느 장소와 또 때를 가리지 않고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죠.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3,700km를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괌을 지나간 거고요. 사거리가 그만큼 높고 고도도 그만큼 나왔다는 얘기인데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이런 게 재진입 기술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오늘 발사된 그 미사일의 유형이 ICBM 아니라고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중장거리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탄도미사일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 뭐 노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를 SRBM이라고 그럽니다. Short Range, 즉 짧은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렇게 SRBM. 단거리 레인지 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노동미사일 1,300km 갑니다. 이걸 준중거리로 미디엄 레인지 MRBM 발라스틱 미사일 그리고 이제 오늘 쏘았던 이 화성 12호 뭐 화성 12호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또 북한이 또 내일 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여주면 이제 명확하게 나오겠죠. 오늘 쏜 이 거리를 따져보면 한 3,000km 이상부터 한 6,000km 정도까지를 IRBM, Intermediate Range, 중거리라고 합니다. 그걸 넘어가면 이제 ICBM, Intercontinental,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미사일들 중에서 오늘 이렇게 IRBM도 보여주었고 뭐 다양한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이 한 1,000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탄도미사일을.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대 한 150대 정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사일들에 대응한 다각적인 각각의 미사일에 대응한 그런 또 방어 체계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좀 불안합니다. 아 그래요? 그 어제 사실 NS 회의가 열렸어요.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쉽게 판단이 가능한가 봅니다. 우리 정보 자산으로 충분합니까? 우리 정보 자산으로 안 되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 안 되냐면은 일단 우리 정보 자산이라고 지금 있는 것은 그 공군의 백두, 금강 정찰기예요. 백두 금강. 그럼 금강은 뭐냐면은 금강산 정도까지의 범위 내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평양은 금강산보다 훨씬 멀리 있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공군의 촬영 장비 가지고는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백두 정찰기가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 준 겁니까? 백두 정찰기는 또 이게 작아요. 그래서 24시간 또 감청이 안 돼. 이제 감청하는 정찰기인데 그래서 뭐 주로 주간에 이렇게 올라가서 감청을 하는데 작죠. 그런데
일본은 이런 그 우리 백두 정찰기보다 훨씬 큰 거, 예. 뭐 몇 배로 큽니다. 그런 정찰기를 20여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4시간 또 북한의 범위 요소를 다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거죠. 일본이 감청 능력이 제일 뛰어나니까. 예.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또 오산 기지에서 출발하는 미군의 U2 정찰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성층권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촬영하고 또 감청을 하고 예. 하는 그런 정보들. 또 우주에는 KH-12라고 하는 또 미국의 첩보 위성이 항상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평양 같은 경우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니 순환 비행장에 일반 고려항공 여객기가 아니고 예. 미사일 발사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 한미연합사 또 우리 합참으로 통보가 오는 것이고 우리 합참은 국가안보실 최근에 더 애주시했겠죠.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청와대에서 미리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을 하라. 예. 이제 그런 맞습니다. 사전 청와대가 준비가 미리 돼 있었죠. 알았기 때문에 오늘 현무2 네. 이거를 뭐 사전 제거를 받고 나서 바로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 그 거리가 평양 순환공항을 염두에 두고 발사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이제 오늘 그 현무2 발사의 사전 거리를 250km 세팅을 하고 이제 예. 쐈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 이제 이 휴전선에서부터 즉 이 파주 지역에서부터 평양까지 하면 한 160km 정도 되는데 그 미사일 발사했던 동해안 거기서부터 한 250km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양을 바로 지금 때렸다. 예. 왜 평양을 때리냐? 예. 그것은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미사일 발사대를 때리는 것을 모사한 겁니다. 원점 타격한다는. 그렇죠. 그게 예. 바로 킬체인이죠. 예. 킬체인이 뭐냐면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해서 미사일 발사대를 기립하고 거기다가 연료를 액초연료니까 화성 12호, 14호 다 예, 액초연료지 않습니까? 연료를 주입하고 있을 때 그 연료 주입 시간이 수십 분에서 또는 수시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예.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40분 걸린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40분 전에 한 30분 만에 때려서 아예 발사대 자체를 파괴시켜 버리면 예. 우리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파괴 못하는 게 있으면 이제 사드나 팩슬이나 이런 것을 요격을 하는 것이고 예. 먼저 때려버리겠다. 이게 킬체인인데 킬체인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근데 두 발 발사 중에 한 발이 발사 직후에 해상으로 네. 추락했다고 그래요. 이건 뭐 어떤 일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무기체계의 신뢰성입니다. 그동안 이제 북한이 지금 쏠 때마다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부터는 계속 현무 미사일을 쐈어요. 예. 그래서 처음 지금 사실은 실패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처음 실패한 거죠. 저도 사실은 우리 현무 미사일 발사 실패한 거 지금 처음 봤는데 좀 사실은 좀 그 모양새가 조금 그 안 좋게 지금 된 상황인데 지금 보면 두 발이 탁탁 쏘는데 저 중에 한 발이 예. 사실은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모양새는 좀 빠지지만 그게 바로 이제 무기 체계가 어떤 무기든지 미국이 만든 무기라 하더라도 예. 100발을 쏘면 100발이 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90% 이상이에요. 뭐든지. 예. 그러니까 그 100%는 아니고 다 90% 이상이 그 중에 한 발에 그 원인 분석 가능하겠네요. 어떤 가능하겠죠. 어느 고도에서 이게 터져서 폭발이 됐거나 예. 그 폭발의 유형이 어떻거나 이런 아마 저걸 파악하- 건질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동해상에 이제 빠졌기 때문에 예. 대단히 멀리 날아가지 않고 이제 폭발을 예, 추락을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우리 해군 오전단에서 가서 건질 겁니다. 건지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래서 하나의 목표에 반드시 두 발을 쏩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발을 쏜 게 뭐냐면은 진짜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예. 두 발을 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하나 징후가 있다. 저게 핵탄두가 장착이 된 것 같다. 그러면 그 미사일을 먼저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발을 쏘지 않고 반드시 두 발을 쏴요. 예. 또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쏴도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도 예. 사드 한 발 가지고 90% 이상의 요격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예. 반드시 두 발을 쏩니다. 왜? 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위성 시스템 감시 자산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어제 일본의 관방장관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할 경우에 요격을 할 수 있다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 하루 만에 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실제 요격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못합니다. 맞나? 예. 2017년 현재 일본은 못합니다. 예. 그러나 2018년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마도 이 그 이동식 미사일들 예. 이런 것들을 ICBM급까지 발전시켜서 그 능력을 확실하게 과시를 하려면 예. 저는 2018년 상반기까지 예.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요격 시스템은 500km 이상 상공으로 날아가는 것들은 요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도 770km 고도를 비행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8월 29일 거는 550m 고도로 비행을 했고 그러면 일본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이 500km까지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넘겨버리면 요격할 수 있는 뭐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냥 뭐 닭 쫓던 게 그냥 지붕 쳐다보고 있는 격입니다. 예. 안타깝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770km니까 그냥 뭐 한 일본 정도 상공 지나갈 때는 아직도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은 그게 아니고 발사 지점에서부터 아무리 멀리 날아가는 1000km 날아가는 미사일도 발사 지점에서부터 한 500km만 상승하면 최대 고도를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 영공을 지나기 전에 최대 고도인 700km에 근접하는 고도를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일본 지나갈 땐 반드시 당연히 770km 고도로 탄도 비행을 한 거죠. 그러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합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SM3 블록 2 두 번째 버전이 있습니다. 이건 1,500km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북한이 또 일본 상공을 지나게 되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일본의 저 이지삼이 저 이지삼 우리 건 같은데 일본의 이지삼이 있지 않습니까? S측이 있거든요. 지금 S라는 게 SM3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SM3. 그 SM3 그 탄도미사일, 그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일본의 이지삼들이 그 홋카이도 입구에 배치가 돼 있다면 만약에 내년에 지나가면은 요격을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전에 북한이 ICBM 끝까지 강력하게 빨리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지난 12일이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237호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각종 제재안들을 만들어서 지금 실행을 들어가는 상황인데 또 다시 도발을 했어요. 내일 오전에 이제 또 안보리 소집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소집이야 뭐 하더라도 어떤 뭐 제재안을 다시 나올 가능성 좀 없어 보인다 현재까지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나오는 게 미국의 뒀던 독자 제재 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아예 송유관의 어떤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압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내일 안보리가 열린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결의안이 나오려고 하면은 원안이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원안 누구도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안이 없죠. 그래서 내일 안보리가 열린다면 가장 어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그 진전된 것이라고 하면은 규탄 성명 정도, 의장 규탄 성명, 안보리 전체 규탄 성명 이 정도가 되겠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오늘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 언론 조용하거든요.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침 여심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중국 당국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안보리 결의 위반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이런 이제 어제까지 뭐 규탄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이례적으로 중국이 반응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반대니까 반대 정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반대 가지고는 자기네들은 규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안보리 의장 규탄 성명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나온 이상. 그렇게 보면 결국은 방금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국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 즉 세컨더리 보이콧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우리가 이제 군사적 조치를 할 거냐, 뭐 경제적 조치를 할 거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당분간은 군사적 조치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군사적 조치를 하죠. 지금은 경제적 압박 이것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오늘 북한이 3,700km를 날렸는데 그 3,700km를 날린 것은 누가 봐도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과시를 한 사정거리인데 미국은 즉각 이렇게 발표를 했죠. 괌은 우리는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지 않았는데 괜히 뭐 군사적 조치, 공격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니까 안보리 결의안을 그대로 준수해서 경제적 압박, 뭐 외교적 압박 이런 것으로 가겠다라는 뭐 그런 발표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지금처럼 나가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제재안에 대해서 반발 시위를 했다, 무력 시위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또 다른 도발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난번에 김정은이 그 태평양 쪽으로 계속 날아가는 실험을 하라고 독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추가 도발 가능성은 항시 상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3,700km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이 화성 12호로 지금 봐지는데 이 엔진이 그렇다면 결국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발사할 때마다 성공하고 있으니까 그럼 자신감을 가져서 지난번에 이 화성 12호를 2,100km까지 올렸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우리가 예상했냐면은 최대 한 6,000에서 6,500km 정도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어요. 따라서 이 화성 12호 이 엔진을 가지고 최대 사거리를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10월 10일 경에 아마 직전쯤이 되겠죠. 그래야 10월 10일 행사에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0월 10일 직전쯤에 최대 사거리를 구애하는 즉 우리로서는 추석 연휴입니다. 보여준다면
6,000km 날아가면 미국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입니다. 이 평양에서부터 6,000km예요. 알겠습니다. 7,500km 하와이 호놀룰루예요. 그래서 그런 사정거리를 보여줘서 미국을 더 자극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